합격신학 국어 양철식 쌤입니다. 자, 오늘 고전 운문문학 중에서 향가, 19체 향가 제망매가 작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빼서요. 제 얼굴 안 보이게. 안 돼. 보여야 돼. 자, 잠깐만 여기다 매물 좀 할까 싶어서요. 향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자, 향가는 다 아시다시피 향찰로 기록된 작품이죠. 자, 향찰은 뭐랬습니까?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하여서 사용하죠. 실질적 의미가 없는 부분과 실질적 의미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누죠. 실질적 의미가 없는 부분, 조사나 어미 이런 거겠죠. 훈차는 의미 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향가는 뭐 신라 때 노래지 않습니까? 신라 때 노래입니다. 첫 번째요. 신라라는 시기에서 국교가 불교이다 보니까 불교와 관련된 색채가 드러나는 작품이 많더라. 뭐 이런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뭐 지금 제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불교 이외의 작품도 있긴 하죠. 예를 들면 뭐 안민가라는 작품 기억나십니까? 안민가는 유교적인 색채를 전했다. 뭐 그리고 다 불교는 아니니까요.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형식적으로 뭐 사구체 향가도 있고요. 팔구체 향가도 있고요. 십구체 향가도 있지요. 자, 이 사구체는 4줄, 팔구체 뭐 8줄, 십구체 뭐 10줄 이렇게 됩니다. 제망매가 십구체 향가죠. 십구체 향가를 다른 말로 사내과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내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랍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다. 정리가 잘 돼 있다. 기, 서, 결,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결국을 다른 말 낙구라고 부르죠. 되게 4줄, 4줄, 2줄. 그래서 낙구는 되게 9번째 줄을 가리킨 말입니다. 낙구에 뭐가 오는 게 특징입니까? 첫 음절이 감탄사가 오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이 향가가 불려졌던 게 되게 누구 화랑이나 승려들이 부를 수 있었지요. 불렀었습니다. 이게 불교적인 색채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작품이 많아요. 네 번째 이제 한 25수 정도 전승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균여전에서 11수 정도 전해지고요. 삼국유사에 14수 이렇게 전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좀 특히 이제 뭐 꼭 내신 문제에서는 이렇게 향찰 표기에 대한 질문이 가끔 등장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요거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망매가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사의 길은 이에 있으며, 자, 네 줄 이렇게 꺾인다는 말씀 아까 잠깐 드렸는데요. 이렇게 아이고,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네. 네 줄 되죠. 그 다음에 2줄. 그래서 기서결 나누시면 되겠네요. 자, 생사의 길은 이에 있으며. 자, 생사의 길부터 가볼 거예요. 삶과 죽음의 길, 갈림길에서. 여기에 있음에, 여기가 이승이겠죠. 이승 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한 세상에 있음에 머뭇거리다.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요. 요 단어 하나로 이런 정서를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머뭇거리다. 문맥상 보니까 삶과 죽음의 길에서 머뭇거리다. 왜 머뭇거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나는 가나다 말,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죽는다는 말, 여기서 간다는 말은 죽다의 의미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러고 가난 있고 죽는다 말도 못다 하고 어떻게 갔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의 죽은 누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누이가 죽는다 말도 못하고 갔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고요. 이런 가잘, 자 이런 거 보세요. 아래 아죠. 첫 번째 음절은 두 번째 음절은 반침은 없어지고 가을이지요. 됐어요? 다시요.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뭐요? 반침 없어지고 으니까 가을이 되잖아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이른 바람에 이른 바람에 떨어질 나뭇잎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나뭇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 나뭇잎이 누구예요? 죽은 누이를 얘기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죽은 누이가 뭐에 떨어졌냐면 이른 바람에 떨어졌어요. 이른 바람에. 너무 일찍 분 바람. 그 죽음인데 좀 앞에 죽은 거죠. 요절이다. 또는 이 바람은 따로 띄면 뭐야? 죽음을 지배하는 질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요. 예절에 떨어질 이깟 하단가지 한 부분 밑에 나고 가는 건 모르죠. 자, 무상감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무상감이라는 걸 좀 설명하자면 약간 허탈함 이런 거죠. 같이 자라났고 한 부분 밑에 자랐는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느끼는 어떤 무상감. 아야! 뭐 19제 한가의 특징이지? 감탄사입니다. 미타짜리의 맛볼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미타짜는 극락세계라는 의미겠고요. 그러니까 누이가 지금 어디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극락세계 이미 가 있다고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락세계에서 만나볼. 그럼 누이는 이미 갔다는 얘기고 내가 거기서 다시 만날 거란 얘기고 이 나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월명사,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저 위에 있는 나와는 두 개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닦아 기다리게 뭐 하겠다는 거야?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도를 닦는 행위를 통해서, 즉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 슬픔을 이겨내겠다, 승화시키겠다 이런 말이죠. 이해가시겠습니까? 10줄짜리 작품이라 상당히 빨리 끝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할 때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누누가 얘기하고 있냐? 월명사 얘기하죠. 시적 상황은 죽은 누이를 추모하고 있는 거고요. 미안합니다. 이게 흥분했어요, 제가. 화자의 반응은 종교적 승화시키겠다. 여기는 제가 맞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승과 대비되는 곳이 미타찰이다. 떨어질 잎은 화자가 죽은 누이를 무슨 뭘 드러낸다 했습니까? 하단가지. 하단가지. 여기 어떻게 있는 표시 그대로 잠깐 써볼게요. 하단가지, 즉 한 가지란 뜻이었죠. 그래서 하단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단가지. 하단가지 누구요? 한 부모, 같은 부모. 자, 무엇은 누이의 요절을 의미한다. 여기서 뭐예요? 이른 바람 이렇게 있었죠. 예.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랬습니다. 19제 한가 가장 정제된 형식 가장 정리 잘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세련된 표현 기교와 뛰어난 서정성을 작품이다. 월명사 죽은 누이의 명물 비는 추모 노래다. 기석이로 3단 고선으로 되어 있다. 화자 누이 죽음으로 인해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답은 5번이네요. 벗어나고 있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할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가나다에 나타난 나는 시적 화자라 볼 수 있다. 화자가 아니죠. 시적 화자가 누구였습니까? 누이였잖아, 누이. 그죠? 예.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이 나는 가나다의 나는 누이죠, 누이. 화자가 아닙니다. 2번. 하단가지라고 보아 시적 대상은 화자와 혈육, 이거 맞네요. 자, 정답은 1번이 일단 나왔고요. 바람은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힘, 아까 말했죠. 바람에 떨어지잖아요. 이런 바람은 누이 요절 맞고요. 자,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택지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선택지를 통해서 뭡니까? 핵심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핵심 정리.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것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타찰은 극락세계, 그죠? 구행의 이행의 이는 뭡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거나 또는 이승을 얘기합니다. 대비되는 거 맞고요. 혈육과 이 사별로 인한 슬픔을 충격을 듣고 도를 닦아 미타찰 제약에다 의지, 미타찰을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새로운 시. 자, 오늘은 이제 시가 약 3편 정도 될 겁니다. 2번 선지에도 하나 있고요. 4번 선지에도 하나 있어요. 현대시 2편을 또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가을 무덤. 제목에서 이미 뭐야? 약간 쓸쓸하고 또 무덤이란 죽음의 이미지가 나면 누이야. 누구야? 시적 청자라고 하면 됩니다. 청자가 있어요. 청자가 있죠. 그러니까 대화는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대화를 안 하는 것은 대화체는 되겠죠. 대화체. 대화 형식으로는 안 되죠. 대화 형식은 안 되고요. 대화하는 말투. 내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라. 이게 술을 부어주랴는요. 죽은 누이에 대한 명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모습이죠. 지내도록 하연 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잎을 듣고 자 이것은 때를 덮은 즉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미죠. 듣고 웬잠이 그리도 길드냐. 풀씨마저 피해 나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 옛날에 그 모습이죠. 죽은 누의 모습 누워있느냐. 흥그러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껄끄러운 내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참 비참한 표현이네요. 딱딱 부딪히는 이빨새로 어머니 물르신 자, 푸른 피가 피어나온다. 자, 공통점은 둘 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죽은 혈육에 대한 얘기예요. 편안이라고 했냐면 예,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고 보는 거죠. 네 팔이 하늘거리 술을 보면 조상이죠. 예, 술을 부어주면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이거 누구야? 이모를 휘감고 화자죠. 화자를 드러낸 말입니다. 온몸을 띄우는 것이 어인까닭이냐. 자, 여기서 뭘 찾으라고 해야 되는 거야? 기억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과 유사한 거. 기억이 뭐라고 되냐면 잎이라고 됐어요. 이 잎은 죽은 누이죠. 죽은 누이. 따라서 C 정답이 되겠네요. 갑니다. 뭐 이건 주제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문제입니다. 자, 아까 봤던데 잠깐 요거 좀 체크해 볼게요. 은수저는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을 드러낸 시예요. 자식의 죽음. 자, 산이 저문다. 이거 다 제가 처리해 놨는데요. 잠깐 보시면 저문다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겠죠. 잠긴다도 하강적 이미지예요. 자, 이렇게 하강적 분위기를 통해서 일단 먼저 작품의 이미지를 형성했고요.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자, 부재죠. 부재라고 합니다. 아이의 부재. 애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 이거 누굴 드러낸 거? 아기의 은수저였겠죠. 그래서 뭐야? 그리움이란 정서가 없는 아기의 은수저를 보면서 아기를 생각하는 그리움이죠. 네, 아이 죽었습니다. 자, 상황과 다른 거. 그러니까 혈육의 어떤 사망을 드러내는 거 맞고요. 이어는 이제 동생이 죽은 거거든요. 형님 부르는 목소리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거. 이성과 저성의 단절감이 드러나고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있는 자 청각적 이미지가 있는 세상 이성이죠. 감각적인 형태만 있는 거죠. 너하고는 같이 있지 못하지만 죽은 거죠. 밤에 홀로 유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역설법이요. 역설 나오죠. 고운 폐혈관이 자식 아이의 죽은 뭐예요? 네, 폐병이죠. 산새처럼 누구요? 아이의 모습입니다. 아이의 모습. 날아갔구나. 상실감을 드러내지요. 아이가 잠시 잠깐 왔다가 파닥파닥 움직이면서 기쁨을 주다 갑자기 슉 날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관을 길게 느리면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움. 여기 뭐 고독과 괴로움 뭐 이런 정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뭐 혈육의 죽은 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요. 자, 이건 혈육의 죽음은 아닙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눈물 아롱아롱 피리불과신 님의 밟으신 길, 이 길은 뭐야? 죽음의 길이죠. 예, 여기 나오다시피 서역산만리, 파촉산만리. 다시 볼까요? 다시 오지 못하는. 자,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그러니까 나머지 남아요. 사별이라는 말로 통칭할 수 있죠. 죽어서 이별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옥수수판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는 이런 것도 뭐요? 사별했다는 거네요. 당신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자, 은하를 건너야 될 대상, 구름도 건너야 할 대상이에요. 장애물이죠. 만나게 하는 이 밤 어떤 7월 7성날입니다. 이게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견우 직녀의 설하고 관련된 거죠. 견우 직녀 7월 7성날 밤 만나죠. 근데 이 밤은 어쩌면 만남의 날을 나타내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은하물 동쪽 크릭을 멀고 먼 거리감이죠. 수평적 거리감.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를 알게 하네. 이성과 저성의 거리감. 거리감을 알고 있다. 당신 나중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대꾸법 되고요. 다시 만나자는 기름을 알게 하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만남을 위한 노력입니다. 내나마 밥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 해 한 번 당신을 만나는 기름을 알게 하네. 재회를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된다. 재회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것도 사별에 대한 노래인데. 자, 봅시다. 이 작품을 감상한 후 보기를 지었다고 할 때 보기의 작가가 이 작품에서 받았을 역량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자,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통사구조가 뭐죠? 문장구조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대체 대꾸 같은 것들이죠. 근데 윗글의 작품은 제망매가에서 통사구조 자체가 반복됐다. 즉 문장구조가 반복된 거는 없습니다.
자, 시간의 역행에 따른 역행적 구성도 없었고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주술적으로 쓴 것이 주술이란 건 춤을 외워서 극복하는 건데요. 이 종교적인 뭐 구도 행위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설화를 모티브로 삼으라 화자의 정서를 형성해야지. 이건 뭐 설화 모티브 맞습니다. 견우 중류 설화 모티브죠. 근데 왜 그래? 제막매가는 설화 모티브하고 관계가 없죠. 주술적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요. 역행도 이상하지요. 5분이 정답일 수밖에 없죠. 자, 뭐요? 재회를 위한 화자의 노력. 여기 드러나죠. 이렇게 해야지 만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윗글은 뭡니까? 도닦으며 기다리겠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상당히 빨리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자, 빨리 얘기를 진행했고요. 예, 제 막내가라는 작품은 주요 작품 중으로 하나로 분류되니까 여러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